자, 백석 시인의 수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저기 제목풀이 여기 제목 아래 보면 제목풀이인데 수라는 여기 밑줄 치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 일단은 이제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 부정적인 존재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부정적 존재다. 시인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일제 수탈 요구 그 밑줄 좀 치고 시대적 배경과 관련돼 있지. 일제 시대라는 것이 있어. 시대상이 드러나고. 자, 그래서 요걸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을 수련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잘 기억해야 될 건 이거지.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 요게 바로 무엇의 의미다? 이 작품에서의 수라의 의미는 바로 요게 되겠다. 가족 공동체 해체, 비극적 상황. 자, 되었으면은 작품 쭉 보고 나가지고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 자, 바로 작품 들어가서 밑에. 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날이다라고 하면 내리다 이런 뜻이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 하나 내리는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일단은 나 나와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시에서 나 나와 있으면 무조건 화자지. 그렇지. 시에 등장하는 표면적 화자에 해당돼. 표면적인 화자다. 자, 근데 이때 화제의 정서는 뭐였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왔지. 이때는 무심한 거야. 이때 무심한 상태. 자, 그렇게 쓸어버린다. 자, 여기도 보면 쓸어버린다라는데요. 요거 버린다, 요거 동그라미 치고, 버린다 동그라미 치고. 보니까 시제가 어떤 시제로 표현되고 있어? 그렇지, 현재 시제지, 그렇지. 우리 현재 시제가 사용되면은, 생동감이 느껴지고 생생함이 느껴져. 생생함.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지. 자, 그리고 차디찬 밤이래.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화자 나왔고 시적 대상은 뭐였어? 나에 대한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무슨 거미? 거미 새끼 하나였지, 그렇지. 그래서 거미 새끼 요거 하나 내모쳐. 자, 거미 새끼에 대한 얘기였어. 이거 그냥 버린 내용이야. 무심하게. 자, 그리고 차디찬 밤이다라고 했지. 자, 이거 시간적 배경에 해당되는데 가로 좀 묶어주고, 이거 시간적 배경인데, 차디차잖아. 그것도 밤이잖아. 긍정적인 시간, 부정적인 시간. 그렇지. 부정적 현실, 그렇지. 혹독하고 힘든 현실이고, 시대상 어느 시대라 그랬어?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그런 시대에 해당되겠지. 자, 그리고 끝내지 말고, 차디차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감각 중에 어떤 감각 관련이 있지? 그렇지, 촉각. 그렇지. 여긴 촉각적 심상이 드러나. 자, 다음 내려가자. 자, 언젠가, 새끼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이번엔 뭐가 왔어? 큰 거미, 그렇지. 큰 거미 네모치자. 이번엔 다음 대상은 큰 거미에 대한 얘기로 내용이 바뀌었어.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라고 이거 정서가 들어가지. 그렇지. 지금 어떤 정서? 가슴이 짜릿한 정서. 그래서 이때 내가 그 거미 새끼를 내다보았는데 큰 거미가 오니까 내가 짜릿하다는 거 어떤 감정에 해당돼? 감정. 어떤 감정? 그렇지. 그런 감정, 미안한 감정 관련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드는 정서가 죄책감, 그 다음에 연민, 이런 거 볼 수 있겠지, 그치? 드디어 정서의 변화가 생겼지. 그치, 정서의 변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무심하면서 이렇게 정서 변화가 생겼다. 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아까 새끼 거미도 문 밖에 갔잖아. 그치, 이것도 문 밖으로 버리며, 참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도 밑줄 치고, 서러워한다. 이것도 가슴이 짜릿한다와 이제 연관된 정서에 해당되겠지. 서러움의 정서를 느꼈어. 그러니까 큰 거미한테 새끼인데 가라는 것은 새끼인데 가가지고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둘이 만나라는 얘기지. 그렇지. 새끼랑 만나라. 자,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가슴이 싹다는 건 가슴이 진정된다는 의미겠지. 자, 그래서 아린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 가재 끼었다는 것은 이제 막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리고 있어. 이번에는 대상이 뭐야? 그렇지. 무척 작은 새끼 거미인데 앞에서 꾸며준 말 보니까 좁쌀 알만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 시적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네모를 다 치자. 무척 작은 새끼거미도 그것만 네모 쳐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요거 다 네모 치는 게 좋겠어.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한 번 치면 더 좋고. 자, 그래서 대상이 큰 거미 다음에 이제 아주 무척 작은 새끼거미로 바뀐 거야. 자, 아물거린다. 아물거린다는 데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 아물아물거리는 거. 자, 나는 가슴이 메인 듯하다. 가슴이 메인 듯하다. 밑줄 치고 화제 정서지. 자,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히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다시. 지금 이 작은 것이 누군데? 그렇지. 새끼거미가 뭐 하고 있어?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에 밑줄 치자.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 거미가 울고불고 하니? 아니지. 이거 사용된 표현기법이 뭐가 돼? 그렇지. 의인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의인법. 의인법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 감정은 실제로는 거미 감정이 아니지. 그렇지. 인물의 감정이 이입된 걸로 봐야 돼. 사람의 감정이. 그렇지. 감정이입이야. 자,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나의 정서 서러움이지. 서럽게 한다. 밑줄. 자,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겠어.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버리고 있지. 그러면 지금 거미에 대한 배려가 들어간다는 거 당연히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난 부드럽다라고 했으니 감각은 어느 감각이야? 그렇지, 오늘 촉각 관련했지. 부드러운 나한테 촉각. 자,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면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하고 있어. 여기서 엄마라고 하는데 엄마에 해당되는 게 뭘까? 위에 나온 대상 중에. 그렇지, 큰 거미. 다음에 누나나 형은 처음에 나왔던 거미 새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련에 나왔던 거미 새끼였지. 이것과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그래서 거미들을 엄마, 누나, 형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으니까 사용된 표현기법이 그렇지, 요거 의인법이 되겠지. 여기 의인법, 의인화했다. 여기 줄쳐놓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진짜 말하고 하냐. 진짜 거미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아니지. 사람들이 거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거미가 만나듯이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가족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래서 일제시대 때 흩어졌던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담긴 작품에 해당되겠어. 가족 공동체 회복의 염원을 그리고 있다. 까지들 됐어.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봐봐. 우리 일연의 내용 봐봐. 일연의 내용. 일연에서는 거미 새끼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아무 생각도 없었지. 그리고 몇 줄? 두 줄. 그렇지. 이행이었던 거지. 그렇지. 다음에 큰 거미 얘기해 보니까 내 정서가 어땠어? 가슴이 짜릿했고 그 다음에 서러움을 느꼈지. 정서 변화도 있지. 길이가 이름보다는 어때? 길어졌지. 그렇지. 다음 4년 넘어가니까 이 새끼 거미를 꾸며줄 만만 해도 이렇게 길지. 그렇지. 그리고 이때 어떤 감정을 느꼈어? 가슴이 메인 듯하고 서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슬퍼한다까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행의 길이가 어때? 엄청나게 길지. 그렇지. 엄청나게 길어. 그래서 옆에 따로 정리할게. 빈 공간에다가. 자, 이 작품을 보면은 1연에서 3연으로 갈수록 1연에서 2연, 그 다음에 3연으로 갈수록 행의 길이가 점점 어때? 길어지지. 그렇지. 행의 길이가 길어져. 우리가 뭔가 점점점 길어지거나 점점점 커지면은 사용된 표현기법을 뭐라고 하니? 점층법. 그렇지. 이런 표현기법이 바로 점층법에 해당돼. 그래서 점층적으로 적인 시상의 전개가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화자의 정서도 처음에는 무심했는데 뭐 쩌릿하고 서러워하고 그다음에 슬퍼하까지 정서도 점점 어떻게 되니? 그렇지. 정서의 변화와 심화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정서의 심화, 그다음에 변화가 있는 작품이다.
자, 정리되었으면은 왼쪽 위에 날개 부분에 핵심 정리된 거 좀 보도록 할게. 자, 갈래는 필요 없고 성격이 서사적 성격 미추죠. 서사적. 서사라는 게 우리 대표적인 서사 갈래가 바로 소설이거든. 소설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띄고 있다는 얘기야. 서사적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자, 그리고 상징적인데 거미가 뭘 상징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일제시대 때 흩어졌던 가족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지. 자, 제재는 거미 가족의 헤어짐이고 주제는 당연히 뭐 알아두면 좋겠지. 가족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에 대한 작품이다. 자, 특징 일단은 의인법이 많이 사용됐지. 그렇지. 거미를 의인화해서 많이 표현했고, 다음에 화자의 반복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 특징이지. 계속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니? 그렇지. 거미를 밖에 내다 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자, 이걸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시적 정서는 어떻게 된다? 정서는 심화가 나타나. 그렇지. 정서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거지. 자, 됐고, 이 왼쪽 아래 보면 왼쪽 날개 부분에 단어들이 있는데, 모르는 단어들을 외워야 돼. 백석 시인 작품들 보면은, 이게 방언이 좀 많이 사용돼. 북한 방언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토속적인 단어들이다 보니까, 시어 관련해서 뜻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서, 모르는 것만 외워두면 돼. 모르는 것만.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넘어가고, 뒤에 보면은 이제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 쭉 읽어만 볼게. 자, 먼저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수라의 의미를 좀 보자. 자, 헤어져서 서로를 찾고 있는 거미 가족이 있어. 그럼 이 거미 가족은 뭐니? 일제강점 상황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우리 민족을 나타낸다. 이거 별표. 거미 가족이 의미하는 것은 일제강점 상황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자, 밑에 내려서. 그래서 수라의 의미는, 자, 밑에.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전쟁이 끄지 않는 세계에서 머물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시는 다음에 요거 줄치자. 일제히 수탈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흩어지게 된 상황. 요거 외우자고 했었지. 수라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 자, 다음 밑으로 나와서. 자, 정서 및 행동 변화 쭉 나타났었는데 요거 뭐 시에 나온 그대로야. 자, 첫 번째 새끼 거미는 문 밖으로 쓸어버렸고 무심했다. 다음 큰 거미가 나왔는데 새끼인 대로 가라고 문 밖으로 버렸다. 가슴이 짜릿하고 서로하고 정서 표현 두 개 있었지? 그렇지? 다음에 무척 적은 새끼 거미 앞에 꾸며주는 말도 무척 길었지. 자, 여기서는 부드러운 종이의 바다 문 밖으로 버렸어. 이번 정서가 몇 가지 나왔어? 그렇지, 세 가지가 그렇지. 정서가 점점 심층적으로 전개가 돼. 자, 이거 바로 보자. 화자가 바깥에 내보낸 거미는 모두 몇 마리? 세 마리. 그래서 X. 다음에 시화자는 방에서 본 거미들을 같은 가족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여겼지? 그렇지. 자, 넘어가서, 밑에도 보자. 네. 자, 시화자는 거미 가족의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그렇지. 연민의 정서지. 불쌍함을 느껴. 다음에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지. 다음에 아래서 각개인 듯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는 시의 화자가 내민 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얘 뭐 했니? 거미가 뭐 했냐고. 무척 작은 새끼 거미는 뭐 했어? 무서워하면서 달아났지. 그렇지. 도망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X 예측하면 되겠지. 자, 넘기자. 자, 학습활동 1번. 자,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행동, 정서 변화를 파악하여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까 봤던 그대로 거미 새끼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 무심하다. 큰 거미를 버렸다 짜릿하고 서러워한다. 하지만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손에 오르라 하면서 손도 내밀었고 다음에 구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 밖으로 버렸다. 그래서 가슴이 메이고 서럽고 슬프다. 이런 내용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시상 전개의 특징은 별표. 어떻게 전개되냐?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대상인 거미를 대하는 다음 유추자 정서가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같은 말이지. 고조된다, 심화된다. 자, 넘겨서. 자, 이 시의 제목이 수라인 이유를 다음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자. 밑에.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시가 창작된 1930년대는 일제의 극심한 수탈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받던 시기였다. 이 시기엔 살아남으려고 고향을 떠나거나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뭐 만주나 이런 데로 유랑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렇지, 만주 러시아 쪽으로. 다음에 뭐, 뭐 징용이라던가 징병 등에 의해서 이렇게 가족이 흩어지기도 했지.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시인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고향을 잃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을 수라에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서 시 제목을 수라로 졌을 것이다. 그래서 수라로 지은 의미, 수라의 의미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잘 봐두도록 하자. 서술형 나와도 쓸 수 있어야 돼. 자, 밑으로 가서 다음 1번 문제, 목격서 1번. 자, 다음 내용에 답하며 이 시의 구성 요소, 표현 방법 정리하고 주제를 형성한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심상. 심상이라는데 심상이라고 하면은 심상은 이미지, 그 다음에 감각, 이런 느낌과 연관져서 기억해두면 되겠어. 시각적 심상이다, 시각적 이미지다, 시각이다. 이거 전부 다 감각 표현인 거지. 참고로 이미지라는 개념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좀 정리해놔. 이미지가 있고 그 밑에 심상, 감각이 있고 얘네가 이거라면 이미지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이 정도 좀 알아두면 되겠어. 왜 이렇게 알아들어 하냐면 우리 감각은 여기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도 있니? 올라가면은 시각적 이미지라는 말 표현 쓰잖아. 그렇지?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란 말은 안 써. 그런 표현 안 써. 그래서 여기서 뭐 상승적, 뭐 하강적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좀 이미지와 관련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냥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정도로만 그냥 알아두면 되겠어. 자,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심상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시구를 찾아보자. 시각적 심상이라는데 시에서 나온 모든 시어들은 시각적 심상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시에서 사물이 나왔다. 구체적인 사물이 나왔다. 이거 전부 다 시각이야.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뭐 거미 새끼라던가 큰 개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각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바리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큰 거미 없어진 곳에서 아물거린다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눈에는 다 보이니까 시각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 이거 외에도 무슨 감각이 있다? 촉각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 여기서 차디 찬밤, 찬박, 보드라운 이런 것들이 감각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 여기에 위의 내용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촉각도 있다. 이거 알아줘야 되는 촉각도 있다. 자, 다음 운율.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요소를 알아보고 운율의 형성 요소를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율은 뭐 하면 운율이 만들어져? 그렇지. 무엇이든지 반복하면은 무조건 운율이 만들어져. 시에서 반복되는 건 마침표가 계속 반복돼도 쉼표가 반복돼도 그건 전부 다 운율 형성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동일한 시험이 식구가 반복되고 있고 이 작품에 동일한 시어가 뭐가 반복되니? 거미, 문박, 버린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뭐다와 같은 종교율 표현도 반복되고 있지. 뭐뭐다로 끝나는 거 이것도 반복되고 있는 거지. 자, 들어가서 이 시에서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찾아보고 의미를 파악해보자. 차디찬 밤, 요거 중요하지. 뭘 의미한다고? 일제강점기, 시대상을 드러내주는 표현. 뭐 이거 외에도 거미는 뭘 의미한다고? 그렇지, 가족 공동체, 그렇지. 자, 이 시에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표현 기법 좀 찾아보자. 먼저 의인법 사용됐잖아. 의인법. 그래서 의인법을 사용하여 사람이 아닌 거미를 사람이 표현했고 이 시의 화제와 거미를 버린 행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되는 것도 있지. 그렇지. 시어들이 계속 반복됐잖아. 그렇지. 반복법이지. 자, 그러면서 화제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표현했다.
자, 내려가서. 자, 시의 주제가 뭔지, 그리고 시의 구성 요소가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밑에 내려가자. 자, 이 시는 다음이 주자. 가족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이 작품에서 말하는 거 이거지. 가족 공동체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이게 주제인데, 그리고 시는 거미 가족을 의인화해서, 그렇지, 여기 의인화 밑줄, 요걸 통해서 뿔뿔이 흩어진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거미를 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며, 시상 전개 방식, 무엇을 통해서? 밑줄 시작. 거미를 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반복된 행동, 요걸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반복된 행동을 통해 시상이 전개된다. 그러면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정서는 심화되고 있고, 자, 또한 시각, 촉과 같은 일단은 감각적인 심상이 사용됐지? 감각이 두 가지 감각이 사용됐고, 다음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 뭐가 있었는데, 거미랑 차디찬 밤, 그렇지. 밤과 거미 이런 것들이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였고, 그다음 운율을 형성하는 반복적인 표현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지? 뭐뭐다가 반복됐고, 그 다음에 시어 식구가 반복됐지. 자, 이걸 통해서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를 형성하는데 시의 구성 요소 중에 이런 것들이 주제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했다. 자, 다음 내려가서 2번. 다음을 참고하여 백석시에 드러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시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수라에 쓰인 시어 어니젠가 가제는 이거 평안도 방언이지. 방언이야. 백석은 토속어와 평안도 방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시에 활용해서 우리 민족의 삶과 생활을 표현했어. 밑에 내려가서 백석 시에는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난다. 언어 공동체의 특성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는 평안도 방언을 시어로 사용함으로써 다음 밑줄 치고 별표 토속적인 삶의 정치를 드러낼 수 있겠지. 토속어를 썼으니까 토속적인 삶의 정치를 드러내고, 다음에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바로 이 부분이다. 백석시에 들어간 언어 공동체의 특성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뭘 표현할 수 있다? 토속적인 삶의 정치, 그 다음에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 이걸 드러낼 수가 있다. 외워야 된다고 해서 내신은 암기야.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돼. 자, 다음 넘어가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요 작품은 여기까지.